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지하철 사업의 최종 낙찰자가 우리 돈 8천억 원이 넘는 초대형 국제 입찰 전쟁, 프랑스 알스톰, 150년 철도 역사의 절대 강자, 독일 지멘스, 세계 최고의 기술력, 세계를 놀라게 한 일본 신칸센의 신화, 중국 CRRC, 압도적 가격 경쟁력, 누가 봐도 한국이 낄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집트는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Korea. Really Korea? 한국이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었다는 거지? 카이로의 뜨거운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 현대로템 직원들이 몰래 준비하고 있던 그것.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벗겨내겠습니다. 저는 아흐메드 파루크, 이집트 국영터널관리국 국장입니다. 2021년 3월 15일 새벽,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순간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카이로 지하철 1호선은 하루 200만 명이 이용하는 우리 수도의 대동맥이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된 거지? 중국 CRRC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핵심 제어 시스템 부품 공급을 즉시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게다가 기술 지원팀도 모두 철수한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급히 사무실로 달려가는 동안 카이로 시내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멈춰선 지하철역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출근길 직장인들,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들, 병원 예약이 있는 환자들까지.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가 돈을 안 냈나? 계약을 어긴 것도 아니잖아.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베이징의 CRRC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 웨이 부사장,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자기 부품 공급을 중단하다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흐메드 국장, 우리도 어쩔 수 없소. 이집트 정부가 우리의 수에즈 운하 개발 참여 요구를 거절했지 않소? 그리고 홍해 연안 항만 운영권도 말이오. 그게 지하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소, 국장.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술 지원을 해줬는지 아시오? 이제 이집트도 우리에게 뭔가 보답할 때가 되지 않았소? 저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계약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이에요. 그래서요? 국제중재재판소에 가시겠소. 몇 년이 걸릴지 아시오? 그동안 카이로 시민들은 걸어 다니시겠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주저앉고 말았죠. 밖에서는 시민들의 항의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샵 카이로 지하철 마비, 샵 이집트 교통대란 같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죠. 그때 사라 아민 수석 엔지니어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측이 모든 기술 문서와 소스 코드를 원격으로 삭제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리하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그럴 수가. 10년 전 우리는 중국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갔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보다 절반 가격, 빠른 공사 기간, 화려한 약속들. 하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올가맬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통령실에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며칠 후 임시 버스 수백 대를 동원해 겨우 교통대란을 수습했지만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저를 불러 말했죠. 파루크 국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오. 2호선과 3호선 현대화 사업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소. 이번엔 진짜 파트너를 찾아야 하오. 기술을 우리와 나눌 수 있는, 우리를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를 말이오.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두 번 다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굴욕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과연 누가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2011년, 제가 막 부국장으로 승진했을 때였습니다. 당시 카이로는 인구 폭발로 교통지옥이었죠. 지하철 확장이 절실했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나타났습니다. CRRC의 리 웨이는 마치 구세주처럼 보였죠. 파루크 부국장님, 우리는 이집트의 형제입니다. 아프리카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죠. 프랑스 알스톰이 제시한 가격의 40%면 충분합니다. 당시 기술 고문이었던 타렉 칼릴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파루크,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야.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전역에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 가격도 저렴하고 공사 기간도 짧다고. 저도 망설였습니다. 뭔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타렉, 기술 이전 조항이 너무 모호하지 않나? 핵심 부품은 모두 중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것도 걱정되고. 에이, 너무 걱정하지 마. 일단 지하철부터 깔고 보자고. 기술은 나중에 배우면 되지. 결국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언론은 환호했죠.
이집트와 중국 협력의 새 시대.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처음 1년은 꿈 같았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일했고 공사는 빠르게 진행됐죠. 최신식 전동차가 도착했을 때 시민들은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작은 고장이 생겨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죄송합니다만 이 부품은 중국 본사에서만 생산합니다. 주문하시면 3개월 걸립니다. 소스 코드요? 그건 회사 기밀입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정비 교육이요? 아, 그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저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제게 찾아와 울먹였죠. 국장님, 저희가 대체 뭘 배운 겁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전동차 문 하나 고칠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렴했지만 부품값은 매년 올랐고 정비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결국 총 비용은 프랑스 제안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 국영석유 회사 지분을 좀 나눠주시죠. 수에즈 운하 통행료를 할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홍해 연안에 우리 해군 기지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거절할 때마다 기술 지원은 느려졌고 부품 공급은 지연됐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올가미에 목이 조여오는 토끼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타렉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10년 만에 처음 보는 것처럼 초췌했죠. 파루크, 미안하네. 내가 틀렸어. 우리가 중국에 속았어.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통제할 계획이었던 거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서 뭐하나, 타렉.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2호선과 3호선 사업에선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책임지고 진짜 기술 이전을 해줄 파트너를 찾겠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진짜 기술을 나눠줄 나라가 있을까요? 모두가 자국의 이익만 챙기는 이 정글 같은 국제사회에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카이로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과연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줄까요? 2021년 4월 5일 이집트 정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발표를 했습니다. 카이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전면 현대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총 320량의 최신 전동차와 전체 신호 시스템 교체, 사업 규모는 6억 6천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그 다음이었죠. 입찰 참가의 필수 조건은 기술 이전입니다. 이집트 엔지니어가 직접 정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완전한 기술 공유를 요구합니다. 현지 생산 비율은 최소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제 철도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조건은 처음이었거든요. 제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전 세계 철도 기업들이 앞다투어 연락해왔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프랑스 알스톰이었습니다. 피에르 듀부아 중동 총괄이 직접 카이로로 날아왔죠. 파루크 국장님, 우리 알스톰은 이미 전 세계 30개국에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수했습니다. 테제베의 기술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이집트에도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겠습니다. 그의 명함은 금박으로 인쇄되어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우리 프랑스가 가장 잘 이해하는 대륙입니다. 기후도 문화도 모든 것을 알고 있죠. 다음은 독일 지멘스였습니다. 한스 뮬러는 두꺼운 기술 사양서를 가져왔죠. 정확성과 효율성. 그것이 독일 기술의 핵심입니다. 우리 지멘스는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안전.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일본 히타치의 다나카 켄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인사하며 말했죠. 이집트 국민 여러분께 신칸센의 정신을 전하고 싶습니다. 50년간 단 1분의 지연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철학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핵심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정비 기술은 전수하겠습니다만 핵심 제어 시스템은 본사 정책상 단계적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중국 CRRC의 리 웨이가 뻔뻔한 얼굴로 들어섰죠. 파루크 국장, 오랜만입니다. 과거의 작은 오해는 잊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작은 오해라고요? 당신들이 수백만 시민의 발을 묶어놨는데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국장님, 우리는 이번에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가격은 다른 회사의 절반. 그리고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1호선 부품 공급도 재개해드리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이번 사업도 우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라가 재빨리 개입했죠. 리 부사장님,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번엔 공정한 경쟁을 통해 파트너를 선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건 한국팀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정혜원 총괄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선물도 요란한 자랑도 없었죠. 안녕하십니까? 현대로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프랑스의 화려함도 독일의 정확함도 일본의 정중함도 없었으니까요. 중국? 논외였죠. 타렉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글쎄요, 그들이 과연 거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죠. 정혜원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누가 이 거대한 전쟁의 승자가 될까요? 일주일 후 각국의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이로 나일 힐튼 호텔의 대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첫 번째는 프랑스 알스톰이었습니다. 피에르 뒤부아가 단상에 올라서자 조명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파리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알스톰은 단순한 철도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문명의 전달자입니다. 화면에는 태제배가 시속 320km로 질주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집트와 프랑스의 인연은 깊습니다. 수에즈 운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늘 함께했죠. 이제 카이로 지하철도 프랑스 기술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그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최신형 전동차의 3차원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죠. 우리가 제안하는 전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예술작품이죠. 소음은 40% 감소, 에너지 효율은 60% 향상. 그리고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전동차 내부가 보였습니다. 항균 처리된 손잡이,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심지어 향기 분사 장치까지. 사막의 더위?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냉방 시스템은 영상 45도에서도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합니다. 탈핵이 열심히 메모하며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군요. 확실히 프랑스답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들었죠. 피에르 총괄님, 기술 이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집트 엔지니어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이전해 주신다는 겁니까? 기본 정비와 운영 기술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핵심 설계와 제어 시스템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사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단계가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10년에서 15년. 실망스러운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피에르는 재빨리 말을 돌렸죠. 하지만 우리는 특별 금융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이자율 1%의 장기 차관, 그리고 파리 유학 장학금 프로그램도. 화려했지만 뭔가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다음은 독일이었죠. 한스 밀러는 정장 단추를 채우고 각진 동작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독일 기술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우리 지멘스 제품은 100년이 지나도 작동합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했습니다. 고장률 0.001%, 정시 도착률 99.9%. 우리는 약속합니다. 독일식 정확성을 이집트에 이식하겠습니다. 일본의 다나카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흰 장갑을 끼고 동전을 전동차 창틀에 세웠죠. 열차가 출발해도 동전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본 기술의 정수입니다. 완벽한 균형과 조화. 하지만 이들 모두 핵심은 피해갔습니다. 기술 이전? 교육 프로그램? 모두 겉핥기였죠. 그때 리 웨이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누가 진짜 기술을 공짜로 주겠습니까? 비즈니스는 현실입니다. 우리 중국이 제안하는 건 간단합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 가장 빠른 공사, 기술? 필요하면 우리가 대신해드리죠. 그의 뻔뻔함에 모두가 불쾌했지만 어떤 면에선 가장 솔직했습니다. 마지막 차례가 왔습니다. 정혜원 총괄이 단상에 올랐죠. 화려한 영상도 특수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현대로템은 잠깐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작이었죠. 과연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정혜원 총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한국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프랑스의 고속철도 기술을 요청했죠.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들은 우리가 핵심 부품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설계도? 볼 수도 없었죠. 그들은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아시아인들이 무엇을 안다고 감히 우리 기술을 넘보느냐라고요. 피에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혜원은 계속했죠. 우리 엔지니어들은 밤마다 프랑스 기술자들이 퇴근한 후 몰래 부품을 분해했습니다. 하나하나 그려가며 분석했죠. 어떤 이는 과로로 쓰러졌고 어떤 이는 가족과 이별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기술 종속이 얼마나 서러운지, 자기 나라 철도를 자기 손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아흐메드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현대로템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이집트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혜원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한국과 이집트 엔지니어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죠. 우리는 여러분의 아픔을 아는 유일한 입찰자이기 때문입니다. 탈핵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현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정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제안을 말씀드리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전체 320량 중 80량을 이집트 NRIC 공장에서 함께 생산합니다. 단순 조립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합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25% 현지 생산이라 다른 회사들은 고작 조립 공장 정도만 생각했는데, 둘째, 이집트 엔지니어 1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6개월간 우리 공장에서 직접 일하며 배우게 됩니다. 숙소, 교육,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사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셋째, 8년간 공동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처음 4년은 우리가 주도하고 다음 2년은 함께, 마지막 2년은 이집트가 주도합니다. 8년 후엔 완전히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혜원이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전동차의 전체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계약하는 날, 이것은 여러분 것이 됩니다. 숨김도 없고 제한도 없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리웨이가 벌떡 일어났죠. 미쳤군요. 그게 얼마짜리 기술인데 그냥 준다고? 정혜원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발전합니다. 독점하면 썩어버리죠. 우리는 이집트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피에르가 비웃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지만 한국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프랑스는 150년 역사가. 맞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짧습니다. 하지만 정혜원이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한국의 KTX가 산악지형을 누비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프랑스도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산 70%인 한국에서 고속철도를 성공시켰죠. 사막의 이집트. 우리에겐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아흐메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 총괄님, 혹시 우리가 기술을 배운 후 계약을 파기하면 어쩌시겠습니까? 정혜원이 진심 어린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장 자랑스러운 졸업생을 배출한 스승이 되겠죠? 이집트가 독립적으로 발전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믿기 힘든 제안이었죠. 과연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우리는 격렬한 내부 회의를 가졌습니다. 타렉이 먼저 포문을 열었죠. 말도 안 됩니다. 공짜 점심은 없어요. 한국이 무슨 자선 사업가입니까? 분명 숨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사라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타렉 고문님, 다른 회사들은 뭘 제안했습니까? 프랑스는 15년? 독일은 아예 핵심 기술은 언급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검증된 기업들입니다. 한국은, 글쎄요.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혜원의 진정성은 느껴졌지만 타렉 말도 일리가 있었죠. 그때 비서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중국 CRRC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리 웨이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왔죠. 파루크 국장, 마지막 제안입니다. 우리를 선택하면 1호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거절하면 1호선은 영원히 멈춰 있겠죠. 사라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협박이잖아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타렉이 한숨을 쉬었죠. 1호선이 계속 멈춰 있으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정부도 압박하겠죠.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젊은 엔지니어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말해보게. 저희 아버지가 1호선 운전기사셨습니다. 중국 부품이 고장날 때마다 아버지는 무력감에 술을 드셨죠. 내가 20년 몰았는데도 내 열차를 고칠 수 없다니라면서요.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또 중국을 선택한다면 우리 자식들도 같은 무력감을 느낄 겁니다. 전 한국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하잖아요.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전 정혜원 총괄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타렉이 콧방귀를 뀌었죠. 눈빛으로 수억 달러 사업을 결정하자고? 너무 감상적이군. 논쟁이 계속되던 중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놀랍게도 정혜원이었죠. 파루크 국장님,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호텔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우리의 진심을 증명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끊어진 전화. 저는 고민에 빠졌죠. 과연 그들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사라와 함께 정혜원을 찾아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는 뜻밖의 사람들이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 10명 정도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개합니다. 우리 현대로템 핵심 설계팀입니다. 정혜원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가 가득했죠. 이게 바로 우리 전동차의 핵심 설계도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가 USB를 꺼냈습니다. 신뢰는 먼저 주는 사람이 얻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약 전이지만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사라가 놀라서 물었죠. 이게 정말 진짜 설계도입니까?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걸로 전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숨긴 것 없이 모두 담았습니다. 타렉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이 경직됐죠. 미쳤군요. 계약도 안 했는데 핵심 기술을? 정혜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집트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함정일까요?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USB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죠. 하지만 그만큼 의심도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베이징이었죠. 파루크 국장, 리 웨이입니다. 시간이 늦었지만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요. 새벽에 무슨 일입니까? 내일 당장 베이징으로 오십시오. 회장님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항공료는 물론 모든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1호선 문제도 있고 해서 거절할 수 없었죠. 다음날 저는 타렉과 함께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는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CRRC 본사로 안내됐죠. 50층 건물 꼭대기, 회장실은 그야말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거대한 창밖으로 베이징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어서 오십시오. 파루크 국장님. CRRC 회장 왕젠민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60대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집트 지하철 사업, 우리에게 주십시오. 회장님, 이미 공정한 입찰 절차가. 왕 회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공정.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건 힘의 논리죠. 그가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 텔레비전에 카이로 1호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멈춰선 열차들, 텅 빈 역사.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상태를 10년이고 20년이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품은 우리만 생산하니까요. 타렉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입니다. 협박. 아닙니다. 현실이죠. 리웨이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1호선 문제는 일주일 안에 해결됩니다. 게다가 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2호선과 3호선 전동차 가격을 다른 회사의 30%로 해드리죠. 320량을 불과 2억 달러의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습니다. 원가도 안 나올 수준이었죠.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수에즈 운하 통행료 50% 할인, 그리고 홍해 연안에 우리 해군 기지 건설 허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 주권과 관련된. 그럼 1호선은 계속 멈춰 있겠죠. 왕 회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중국의 힘을 우리는 1대1로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그 일부가 되면 큰 이익을 볼 겁니다. 거부하면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고립될 겁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모두가 이집트를 외면할 거예요.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죠. 지정학적 압박이었습니다. 타렉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국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과 적대하면. 하지만 저는 왕 회장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집트 정부와 상의해봐야 합니다. 사흘 들이죠.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베이징에서 카이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제안을 받으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인질이 되겠죠. 공항에 도착하니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국팀이 또 연락했습니다. 창원 공장을 직접 보러 오라고요.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답니다. 중국도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다릅니다. 정혜원 총괄이 직접 말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양쪽을 모두 본 후에 결정하기로. 과연 한국은 중국의 위협을 뛰어넘을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흘 후 저는 사라, 타렉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거창한 리무진 대신 정혜원 총괄이 직접 SUV를 몰고 나왔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창원으로 가시죠. 타렉이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실무자가 직접 운전을?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정혜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원래 현장 엔지니어였습니다. 20년 전 프랑스 기술자들 뒤나 쫓아다니던 신입이었죠. 그때의 서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경남 창원에 도착하니 거대한 공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입구에는 뜻밖의 문구가 적혀 있었죠. 기술은 사람이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집트 사막과 똑같은 환경을 재현한 거대한 실험동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죠. 2020년 여름부터 준비했습니다. 카이로의 여름을 재현했죠. 섭씨 42도, 습도 20%, 그리고 엔지니어 하나가 버튼을 누르자 강력한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번 모래 폭풍 실험을 합니다. 이집트 전동차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하죠.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사실 작년부터입니다. 이집트 사업을 꿈꾸며 준비했죠. 낙찰되지 않더라도 후회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실험동 안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섭씨 42도 안에서 작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저는 숙연해졌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정혜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프라이드죠. 한국 기술의 자존심입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했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다음은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집트 국기와 아랍어 표지판이 곳곳에 있었죠. 이미 이집트 엔지니어들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숙사도 할랄 식당도 준비됐죠. 심지어 한 직원이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우리 직원 50명이 아랍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소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타렉도 이번엔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 준비를 한 회사는 처음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거기엔 뜻밖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집트 전통 의상을 입은 한국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집트 파견팀입니다. 8년간 카이로에 상주하며 기술 이전을 도울 분들이죠. 한 엔지니어가 일어나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동료가 되러 가는 겁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정혜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한 기술 이전 로드맵입니다. 8년간 단계별로 모든 기술을 전수합니다. 숨김없이, 조건 없이. 서류를 보던 사라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정말 모든 핵심 기술이 다 들어있잖아요. 네, 심지어 우리가 20년간 개발한 특허 기술도 포함됩니다. 이집트가 원한다면 이 기술로 다른 나라에 수출해도 됩니다. 타렉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현대로템은 뭘 얻습니까? 정혜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신뢰죠. 그리고 자부심. 우리 기술로 카이로 시민들이 편하게 이동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한 엔지니어가 뛰어왔습니다. 총괄님, 이집트 실험 마지막 테스트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실험동으로 갔습니다. 전동차가 모래 폭풍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죠. 이들은 진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혜원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선물입니다. 열어보니 USB가 또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뭡니까? 카이로 지하철 3호선 전 구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했죠. 이걸로 최적의 운행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사라가 놀랐습니다. 이런 것까지 계약도 안 했는데? 계약은 종이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죠. 돌아오는 길, 타렉이 제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협박과 한국의 진심, 선택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사라는 밤낮 없이 무언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대체 뭘 그렇게 파고 있나? 국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완벽해요. 한국의 제안이 말이죠. 그게 문제인가? 아니요. 그래서 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들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사라는 노트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보고서가 가득했죠. 지난 일주일간 한국이 기술 이전을 한 모든 국가를 조사했습니다. 터키, 폴란드, 인도. 결과는? 사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라워요. 모든 나라에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터키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자체 전동차를 개발했대요. 타렉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사라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세요. 파키스탄, 라오스, 스리랑카 모두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기술 종속, 부품 공급 중단, 정치적 압박. 서류를 보던 타렉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스리랑카는 결국 항구를 중국에 넘겼군요. 네, 99년 조차로요. 빚을 못 갚아서.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이었죠. 파루크 국장님? 프랑스 대사가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일 점심 어떠신가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다음날 나일 강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프랑스 대사를 만났습니다. 파루크 국장님, 오래전부터 뵙고 싶었습니다. 대사는 와인을 따르며 본론을 꺼냈죠. 이집트와 프랑스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나폴레옹 시대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이죠. 그런데 요즘 한국이 끼어들어 복잡해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대사님, 이건 공정한 경쟁입니다. 공정? 과연 그럴까요? 대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받습니다. 비현실적이에요. 모든 기술을 공개한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뭔가 함정이 있을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비즈니스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프랑스는 현실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술 이전도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선택하면 EU 시장 진출도 도와드리죠. 이집트 농산물 수출 쿼터도 늘려드리고 전형적인 당근이었죠.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모든 제안을 공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대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레스토랑을 나오니 사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상기되어 있었죠. 국장님, 대박입니다. 찾았어요. 뭘 찾았다는 거지? 세네갈 정부 보고서예요. 3년 전 한국이 세네갈 철도 현대화를 도왔는데
모든 약속을 지켰대요. 심지어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도 한국이 부담했답니다. 사라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네갈 엔지니어가 직접 쓴 편지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우리를 진짜 동료로 대했다. 그들 덕분에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철도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탈핵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약속을 지키는 나라군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집트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결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대통령궁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파루크 국장, 최종 보고를 하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각하, 5개 회사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크린에 각 회사의 제안이 정리되어 나타났죠. 프랑스 알스톰, 최고의 기술력. 하지만 기술 이전은 15년 계획, 핵심 기술은 제외. 독일 지멘스, 완벽한 품질. 하지만 가격이 가장 비싸고 기술 이전 최소화. 일본 히타치, 뛰어난 안전성. 하지만 현지화 비율 10% 미만. 중국 CRRC, 최저가 제한. 하지만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1호선 사태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기술 종속 위험이 큽니다.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격은 매력적입니다. 2억 달러면. 잠깐,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1호선 부품 공급은 어떻게 되었소? 여전히 중단 상태입니다. 각하,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죠. 계속하시오. 마지막으로 한국 현대로템입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전체 기술 공개. 25% 현지 생산. 8년 공동 운영 후 완전 독립. 그리고 영상을 틀었습니다. 창원 공장의 이집트 환경 실험 모습이었죠. 이미 작년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물었죠. 믿을 수 있습니까? 너무 좋은 조건 아닙니까? 사라가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터키, 폴란드, 세네갈, 모든 나라에서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탈핵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창원 공장을 직접 본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입니다. 외무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중국의 압박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압박에 굴복할 겁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각하, 이것은 단순한 전동차 구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속이냐, 독립이냐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여러분,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수에즈 운하를 판 민족이죠. 그런 우리가 왜 남의 기술에 영원히 의존해야 합니까?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밖에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적인 이집트를 원합니다. 중국처럼 우리를 협박하는 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파루크 국장, 당신의 추천은? 한국입니다. 각하, 그들만이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통령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죠. 좋소, 한국 현대로템을 선정하시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중국에 보복이 있을 겁니다. 프랑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당당하게 가면 됩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정혜원에게 전화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현대로템이 선정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환호성이 들렸죠.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집트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끊어진 전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이로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의 협박은 계속됐습니다. 프랑스도 외교적 압박을 가했죠.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생겼으니까요. 발표 일주일 후 카이로 국제회의장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EDCF 4억 6천만 달러 지원 협약이 체결됐죠. 정혜원 총괄과 제가 나란히 서명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한국과 이집트의 기술 동맹입니다. 정혜원의 선언에 박수가 쏟아졌죠. 그런데 서명식 직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혜원이 큰 상자를 가져왔던 겁니다. 약속했던 대로 모든 기술 문서와 소스 코드입니다. 오늘부터 이것은 이집트의 것입니다. 상자를 받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였죠.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겼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이집트 엔지니어단 30명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현대로템 직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집트 형제들을 환영합니다. 아랍어로 쓰인 현수막을 본 우리 엔지니어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원 공장에 도착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깜짝 선물이었죠. 기숙사 방마다 이집트 국기와 함께 고향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코샬이다. 진짜 이집트 음식이야. 한 젊은 엔지니어가 감격했죠. 한국 분들이 우리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대. 우리가 향수병에 걸리지 않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태도였죠. 우리는 선생이 아닙니다. 동료입니다. 함께 배워갑시다. 처음엔 서툰 영어와 아랍어로 소통했지만 기술이라는 공통 언어로 금세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김상호 과장이 이집트 엔지니어 무스타파에게 말했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저도 처음엔 100번도 넘게 실패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무스타파 씨도 할 수 있어요.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엔지니어들이 직접 부품을 조립하기 시작한 거죠. 사라가 영상통화로 현장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직접 만들고 있어요. 정혜원이 옆에서 미소 지었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6개월 후엔 완전한 전동차를 만들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이 또 압박을 가했습니다. 1호선 운행 재개를 미끼로 한국과의 계약 파기를 요구한 거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이 즉시 대응책을 내놨거든요. 1호선 핵심 부품 우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중국 부품을 대체할 한국 부품을 개발하겠습니다. 물론 기술도 함께 드리고요. 믿기 힘든 제안이었죠. 남의 나라 구형 시스템을 위해 새로 개발하겠다니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정혜원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동맹이잖아요.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한국 본사에서는 즉시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밤낮 없이 개발에 매진했죠. 2달 반 만에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카이로로 공수된 부품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1호선이 다시 움직인다. 카이로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중국의 협박은 무력화됐죠. 이 소식을 들은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계약에도 없는 일을 해낸 거니까요. 프랑스 언론은 한국의 이상한 비즈니스라고 비아냥댔지만 이집트 국민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2023년 9월 15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전동차 출고식이 열린 거죠. 카이로 외곽 NRIC 공장, 이집트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철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죠. 빨간 리본이 끊어지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전동차, 은빛 차체에는 자랑스럽게 아랍어로 이집트에서 제작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스타파가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수석 정비사가 된 그였죠. 시동 걸겠습니다. 전동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된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죠. 축하합니다. 파루크 국장님, 이집트가 해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3개월 후 카이로 지하철 2호선에 첫 한국형 전동차가 투입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정말 조용해요. 에어컨도 시원하고 이게 우리가 만든 거라고? 대단해. 더 놀라운 건 고장률이었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이집트 엔지니어들이 직접 정비하니 문제가 생겨도 즉시 해결됐습니다. 2024년 말 우리는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뤘습니다. 이제 중국의 협박도 프랑스의 압박도 두렵지 않았죠. 어느 날 리웨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파루크 국장,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였다면 더 싸게. 리 부사장님,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카이로의 거리엔 우리가 만든 전동차가 힘차게 달리고 있었죠.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튀니지에서 연락이 왔대요. 우리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정말? 네. 한국과 이집트 공동 기술로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날 저녁 정혜원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8년의 약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죠.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집트의 열정과 자부심을요. 악수를 나누는 우리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기술을 넘어 마음을 나눈 진정한 동반자였으니까요. 지금까지 이집트가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루기까지의 감동적인 여정 어떠셨나요? 세계 최대 철도 기업들을 제치고 한국 현대로템이 선택받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화려한 기술력도 값싼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상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진심이었죠. 기술 종속의 아픔을 아는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감.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카이로의 지하철은 힘차게 달립니다. 이집트인의 손으로 만들고 이집트인이 운영하는 자부심을 싣고서 말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함께하면 불가능도 가능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